요즘 왠지 일이 풀리지 않나요?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어딘가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유를 찾아 헤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한가? 타이밍이 나쁜가? 아니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 하지만 혹시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아주 뜻밖의 장소에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당신이 매일 아침 세상으로 나서는 첫 관문,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마지막 장소,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 하나로 운명이 달라진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일군 사업가 중 한 명인 이병철 회장은 평생을 통틀어 사람과 조직의 운, 윤을 지켜보며 한 가지 명백한 법칙을 체득했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막히는 것이 아니다. 기운이 막혀서 안 풀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기운의 흐름이 시작되고 멈추는 곳이 바로 현관이라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문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수준과 미래의 가능성까지 보인다고 말입니다. 이 영상은 미신이나 흔한 풍수 이야기만을 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기업이 삶을 걸고 직접 경험으로 증명해낸 공간과 운의 법칙에 대한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무심코 지나친 현관의 작은 습관 하나가 재물운을 떨어뜨리고 좋은 인연을 밀어내며 귀중한 기회를 흩어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아침 햇살이 문턱을 넘어 들어오고 발걸음이 처음 닿는 그 작은 공간에서 무언가가 흐릅니다. 그 흐름이 부드럽게 통하면 하루가 맑게 열리고 정체되면 마음이 무겁게 시작됩니다. 현관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첫 음성이며 우리에게 오는 복의 첫 통로입니다. 여기 한 장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대구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던 한 청년은 이유 모를 정체를 겪었습니다. 물건은 좋은데 손님은 오래 머물지 않았고 직원들은 쉽게 지쳐 보였습니다. 그때 그는 우연히 가게 앞에 내리쬐는 석양빛을 보게 됩니다. 강렬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붉은 빛은 사람들의 눈을 가렵게 하고 기운을 조여 하루의 끝을 알리는 신호를 계속하여 보냈습니다. 그 공간은 매일 아침 끝나는 기운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에서 그는 공간을 바꾸지 않고도 빛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얇은 대나무 발을 내려 빛을 걸러주고 작은 화분으로 시선을 부드럽게 분산시켰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가게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은 더 오래 머물렀고 직원들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바로 공간이 사람의 리듬을 조율한다는 실천 가능한 통찰입니다. 아침의 빛은 시작을 부르고 한낮의 빛은 열정을, 저녁의 빛은 마무리를 알립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의 기운을 매일 아침 당신의 문으로 들여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할 때마저 당신의 공간은 늘 끝내야 할 일로 가득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도 조직도 새로움을 만들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과 기운을 다스리는 방법은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얇은 커튼 하나, 키 작은 화분 하나, 혹은 빛을 부드럽게 거르는 작은 장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성격을 바꾸는 아주 현명한 장치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가 문 앞을 천천히 바라보세요. 그 문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활기와 환영을 내비치나요? 아니면 무거운 마침표를 찍고 있나요?
만약 조금이라도 답답함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이 매일 같은 패턴으로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채널은 앞으로 그런 작지만 결정적인 변화의 기술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매번 한 가지씩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법을 드릴 테니 당신은 그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간과 인생의 복이 머무르도록 문을 여는 뜻깊은 약속입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현관이 왜 운의 관문인지 그 원리를 말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두 가지 흔한 실수를 밝히겠습니다. 이 실수는 사소해 보이지만 당신의 하루와 미래를 결정짓는 작은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곧 밝히겠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그 실수들을 하나씩 파헤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병철 회장이 평생을 통해 얻은 첫 번째 깨달음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빛을 따라 살고 빛은 방향을 따라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미신처럼 취급하지만 그는 실제 경영 현장에서 그 법칙이 얼마나 치명적일 만큼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가 얻은 교훈 중 가장 상징적인 사건, 바로 서쪽 빛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1938년 대구에서 작은 간판 하나를 걸고 삼성 상회를 시작했던 청년 이병철. 그는 땅값이 저렴하고 발길이 오가는 자리라 판단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물건은 좋았지만 손님은 오래 머물지 않았고 직원들은 유난히 쉽게 지쳐 보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무겁고 나른한 공기가 깔려 있었고 매출은 늘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게다가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책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건가? 노력이 더 필요한가? 그러나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무렵 그는 우연히 가게 문 앞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붉게 물든 석양빛이 흘러들어와 가게 안쪽까지 깊게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부셔 뜨기조차 힘들 만큼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석양은 하루의 끝을 알리고 생명들이 활동을 멈추는 시간. 그 마무리의 기운이 매일같이 가게의 정문을 통해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운은 시작의 에너지가 아니라 끝의 에너지였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 공간에 매일 같은 시간마다 마무리의 신호가 주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님들이 오래 머물지 않았던 것도, 직원들이 쉽게 피로를 느꼈던 것도 모두 자연의 이치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정면으로 직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턱대고 가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비용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공간을 다스리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창문의 얇은 대나무 발을 내려 강한 빛을 부드럽게 걸러냈습니다. 그 뒤 문 옆에 작은 화분을 두어 시선을 분산시키고 생기를 더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가게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은 더 오래 머물렀고 직원들의 표정에서는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사람의 기운이 빛에 얼마나 민감한지, 공간이 삶의 리듬을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는 작은 가게 주인에서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기업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서쪽 문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수원의 대규모 방직 공장을 설계할 때 설계 담당자에게 한 가지 원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절대 정문을 두지 말 것. 그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서쪽의 석양빛은 사람의 의욕을 꺾고 공간 전체의 에너지를 무겁게 가라앉히기 때문입니다. 설계 담당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방향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문방향 하나 때문에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병철 회장은 잔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공간의 방향이 어그러지면 그 안에 사람의 마음도 함께 틀어진다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고집대로 정문을 동남향으로 배치했습니다. 그곳은 아침 햇살이 가장 활기차게 들어오는 방향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장이 가동된 뒤 몇 달 만에 생산 라인의 불량률이 기존 7%에서 2%대로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의 집중력은 높아졌고 작업 속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의 오랜 확신은 현실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햇빛은 사람의 리듬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입니다. 아침의 빛은 시작을 부르고 한낮의 빛은 열정을 일으키며 저녁의 빛은 마무리를 알립니다. 석양빛을 정문으로 매일 들여오는 집이나 공장은 결국 하루에 끝나는 기운을 계속 맞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순간에도 마무리의 기운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들어오지 않는 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지만 서쪽을 향한 현관이라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은 바꾸기 어렵지만 빛의 흐름은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얇은 블라인드, 대나무발, 작은 화분 하나만으로도 서쪽 빛을 부드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 하나가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성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리입니다. 빛은 기운을 결정하고 기운은 마음을 결정하며 마음은 결국 하루의 성과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현관으로 어떤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 빛은 당신에게 시작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무리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해가 지는 순간 당신의 현관 앞에 잠시 서보십시오. 공간이 보내는 신호를 느껴보십시오. 만약 답답함이나 무거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공간이 당신에게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조율, 아주 작은 장치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쪽 빛이 왜 인생의 흐름을 막는지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서쪽 빛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운을 막는 두 번째 치명적인 문제, 바로 현관 앞의 작은 무질서가 신용을 무너뜨리는 이유를 깊게 다루겠습니다. 서쪽 빛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기운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두 번째 핵심은 현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동안 수많은 사업장을 운영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잘 되는 조직, 잘 되는 가정은 하나같이 현관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서부터 흐름을 만들고 작은 질서로 하루 전체의 리듬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는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관을 기운의 관문으로 만드는 5가지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각각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삶의 여러 층위로 연결됩니다. 그는 이 5가지를 통해 그 어떤 큰 투자 없이도 공간의 기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빛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장치를 하나 두는 것입니다. 특히 서쪽과 남서쪽에서 들어오는 강한 빛은 쉽게 마음을 피로하게 하고 주변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이를 막기 위해 꼭 비싼 인테리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얇은 커튼, 대나무발, 반투명 블라인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빛이 직선으로 들어오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오도록 조율하는 것입니다. 빛이 부드러워지면 공간 전체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시작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밝음이 아니라 부드러움이라고. 둘째, 현관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은 식물을 두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상회 시절 문 옆에 두었던 작은 화분 하나가 가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화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시선을 분산시키고 공간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작은 초록이 있으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앞에서 속도를 늦추고 마음이 정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조용한 안정이 하루의 감정을 갈라놓는 분수령이 됩니다. 셋째, 현관 앞의 소리와 냄새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만 공간의 기운은 시각보다 후각과 청각으로 더 빠르게 전달됩니다. 문을 여는 순간 들리는 삐걱거림이나 무거운 정적 혹은 오래된 신발 냄새는 집 전체의 인상을 흐려놓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가장 먼저 고친 것이 문소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의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신호입니다. 넷째, 현관 앞에 첫 시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신발인지, 택배 상자인지, 아니면 방치된 잡동사니인지. 이병철 회장은 첫 시선이 그날의 마음 상태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장 관리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첫 시선이 혼란스러우면 그날의 작업도 흔들릴 것이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 깔끔함이 들어오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혼란이 들어오면 하루가 무겁게 시작됩니다. 다섯째, 현관에 기운의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집들이 좁은 현관에 물건을 과도하게 쌓습니다. 신발, 우산, 박스, 쇼핑백 등이 길을 막고 있으면 기운의 흐름이 끊깁니다. 공간은 의외로 아주 작은 장애물에도 민감합니다. 그의 말처럼 기운은 물과 같아서 흐르는 길을 확보해야만 제 역할을 합니다. 문 앞에 바닥이 비어 있을수록 그 공간은 더 가벼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조율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큰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관심과 하루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변화가 왜 중요한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집중력과 성과는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환경에서 결정된다. 현관은 그 환경의 출발점이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현관은 오늘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루를 열어주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만약 정답을 모른다면 단 하나의 실험만 해보십시오. 대나무 발을 걸고 작은 화분을 하나 두고 문소리를 조용히 만들고 첫 시선을 정리하고 바닥을 비워 두십시오. 단 하루만이라도 해보면 당신은 분명 그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5가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의 인생을 막아온 단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 바로 신용을 무너뜨리는 현관 앞의 작은 무질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거래처 사장이 남긴 한마디가 어떻게 한 기업가의 평생을 뒤흔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깊이 다루겠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투, 태도,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 그리고 일의 마무리 방식.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평생 경영을 하며 단 하나의 기준을 남들보다 먼저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관 앞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현관은 주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태도와 신용이 단번에 드러난다. 그가 젊은 시절 삼성 상회를 운영하던 때 일어난 사건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거래처 사장이 예고도 없이 새벽 일찍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물건을 받으러 왔다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그날은 가게 정리를 다음 날로 미뤄둔 상태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전날 장사가 끝난 뒤 처리하지 못한 작은 쓰레기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비닐봉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봉투 하나가 만든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사장은 그것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꼼꼼하고 빈틈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있군요. 겉으로는 농담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놓친 작은 무질서가 이미 내게 보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젊은 이병철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막힐 만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에게 단 하나의 절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문 앞에는 단 하나의 쓰레기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에게 쓰레기 봉투는 단지 보기 좋지 않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제 해결했어야 할 문제를 오늘까지 끌고 왔다는 증거, 즉 신용을 내일로 미루는 태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 번의 게으름은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 하루의 타협이 쌓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진다. 작은 무질서는 빠르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 신용을 무너뜨린다. 그가 이 사실을 깨달은 뒤 그는 더 이상 현관 앞을 단순한 공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첫 관문이고 신뢰의 첫 장면이며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첫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삼성 상회의 문 앞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쓰레기나 불필요한 물건이 남겨져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엄하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가게에 도착해 문 앞을 살피고 어제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스스로 치웠습니다. 그것이 그의 태도였고 결국 그의 신용을 지켜준 힘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게 된 뒤에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원 방직 공장에서 그는 매일 새벽 누구보다 먼저 공장 현관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를 마친 직원들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쓰레기 봉투를 입구 근처에 두고 가는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본 즉시 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고 다음날 아침 조회 시간에 말했습니다. 이 공장의 쓰레기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함부로 다루면 우리의 오늘도 함부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 말은 직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공장 입구에 쓰레기를 남겨두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조직 전체의 태도를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현관 앞의 작은 무질서가 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관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물건은 우리의 심리와 표정, 그리고 다음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문을 열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정돈된 공간이면 마음도 정돈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쓰레기 봉투, 택배 상자, 어제의 흔적이라면 마음은 이미 무거워지고 그 무거움은 하루 전체로 번져갑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한밤의 쓰레기는 아침의 운을 막는다. 잠들기 전 단 몇 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 문 앞을 정리하는 그 짧은 행동 하나가 다음 날의 기운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공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제의 문제를 내일로 미루지 않는 태도, 작은 정리 하나에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태도, 오늘의 흔적을 오늘 안에서 끝내는 태도, 그것이 신용을 쌓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 밤 당신의 현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작은 택배 상자 하나라도 그대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을 치우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내일의 기운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신용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문 앞에서 쌓이고, 문 앞에서 무너지고, 문 앞에서 다시 세워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신용 다음으로 사람의 운을 크게 흔드는 요소, 바로 신발의 질서와 마음의 질서의 연결을 다루겠습니다. 작은 신발 한 켤레가 어떻게 한 조직의 성과를 20%나 바꿀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관 앞에서 또 하나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발의 질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발이 가지런한지 뒤섞여 있는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평생 경영을 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발이 흐트러진 조직은 마음도 흐트러져 있다. 그는 이 원칙을 단지 이론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 경영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고 그 작은 질서 하나가 조직 전체의 품질과 신뢰를 바꾸어 놓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는 늘 가게나 공장에 들어설 때 진열대보다 먼저 신발장을 보았습니다. 신발이 어떤 상태로 놓여 있는지, 어떤 신발이 대충 벗겨져 있는지, 어떤 신발이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신발은 그 사람의 하루 전체의 발자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피로, 감정, 태도, 성실함이 그대로 묻어있는 것이 신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신발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다면 그것은 곧 마음이 급하고 마무리가 허술하고 자기 삶의 질서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은 신발을 차분히 벗지 못한다. 신발을 제대로 두지 못하는 사람은 일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수도 없이 확인된 진실이었습니다. 수원 방직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공장에 도착한 그는 현관 근처에 직원들이 갈아 신는 슬리퍼와 작업화를 살폈습니다. 그날 유난히 신발들이 뒤죽박죽 흩어져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신발의 방향도 다 엇갈리고 한 켤레는 문가에 걸려 있고 또 다른 신발은 엉뚱한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오늘 작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그날 공장의 생산량은 평소보다 20%나 떨어졌습니다. 품질 검사에서 분량이 평소보다 대폭 늘었고 작업 라인에서는 작은 실수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이 딱히 기운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공정이 복잡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음의 리듬이 흐트러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흐트러짐이 신발의 무질서로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신발장 옆에 작은 표지판 하나를 세웠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사람은 하루를 가지런히 시작한다. 그 문구는 크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라는 조용한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같은 문구를 보고 그가 솔선수범하여 직원들보다 먼저 와 신발을 똑바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조직 전체에 조용한 변화가 퍼져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현관의 신발들은 항상 정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신발을 반듯하게 놓는 그 짧은 동작 하나로 하루의 마음가짐을 스스로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공장의 분위기와 성과는 그와 함께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신발을 정돈하는 것이 일의 품질을 정돈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화는 단지 공장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신발이 흐트러진 집은 마음도 흐트러져 있고, 신발이 가지런한 집은 마음의 리듬이 안정적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자마자 신발이 뒤섞여 있다면 그 집의 기운도 복잡합니다. 반대로 신발이 조용히 놓여 있는 집은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편안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자녀들에게도 늘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먼저 신발을 바로 세워라. 그것은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가져온 혼란을 끊고 집 안에 질서를 세우는 시작이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자녀들의 삶에도 깊은 태도와 신뢰를 심어주었다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신발은 태도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하루를 대하는 자세이며 마음의 정리 상태이며 신용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작 신발 정리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그러나 그는 반문했습니다. 해봤습니까? 매일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그 단순한 습관을 단 일주일만이라도 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아침의 기분, 일의 집중력, 저녁의 안정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당신의 현관에는 지금 어떤 신발이 놓여 있습니까? 방향이 뒤엉켜 있습니까? 아니면 반듯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 작은 차이가 마음의 질서를 바꾸고 그 마음이 결국 하루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흐트러진 신발보다 더 큰 문제, 바로 문과 문이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을 때 생기는 보이지 않는 긴장을 다루겠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가정과 직장에 스트레스를 불러오며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한 기업의 분위기를 통째로 바꾼 그의 선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경영을 하며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문과 문이 정면으로 마주보는 구조는 늘 긴장을 만든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관계의 흐름까지도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공간이 부딪히면 사람도 부딪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원의 대규모 공장을 짓던 시절, 직원들이 머무는 기숙사 건물과 연구원이 일하는 연구동 건물의 입구가 넓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기숙사에서 나와 연구동으로 출근하고 연구원들은 마주쳐도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직원들의 얼굴에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사소한 일로 예민해졌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활기 넘치던 공장의 분위기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어디선가 마음의 흐름이 막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원인을 찾기 위해 새벽 아무도 없는 마당을 홀로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선 두 건물의 문은 마치 서로를 겨누고 있는 두 사람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배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 문 사이에 대나무 몇 그루를 심고 그 옆에 작은 석등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야를 가리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두 공간 사이의 기운을 부드럽게 나누고 흐름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완충 장치였습니다. 강한 기운이 부딪힐 때 그것을 막기보다는 흐름을 분리하고 새 길을 만든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느껴졌던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직원들 사이에서 다시 자연스러운 웃음과 대화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과 직원들이 마주칠 때 느끼던 어색한 시선도 줄어들고
대나무 숲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동선은 오히려 부드러운 인사를 나누는 편안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기운을 억지로 막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나누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 원리는 우리의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집의 현관이 이웃의 문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다면 매일 같은 시각에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서로의 사적인 시선이 충돌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긴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사소한 오해가 쉽게 생기고 대화는 줄어들며 관계는 점점 경직됩니다. 좋은 인연이 불필요한 마찰로 인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규모 공사나 큰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문 앞에 키 큰 화분을 두거나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가벼운 파티션을 세우거나 방향을 부드럽게 바꾸어주는 커튼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시선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배려의 장치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경영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조는 오래 가지 못한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는다. 관계를 지키는 기술은 적절한 거리감이다. 오늘 저녁 당신의 현관문을 열고 맞은편을 바라보십시오. 그 시선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집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끼이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집과 관계의 기운이 매일 부딪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일 아침 작은 화분 하나라도 두어 보십시오. 관계의 온도와 공간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한 기업가의 평생을 바꾼 의식, 바로 매일 아침 현관을 쓸며 복을 여는 습관을 다루겠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어떻게 하루의 리듬을 세우고 조직 전체의 성과까지 변화시켰는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거창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기업을 운영하든 어떤 규모의 조직을 맡든 늘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현관을 쓸던 습관입니다. 1938년 대구에서 삼성 상회를 처음 열었을 때부터 수천 명의 직원이 오가는 대규모 공장을 운영할 때까지 그는 이 단순한 행동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소를 노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운을 깨우는 가장 신성한 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찌르고 온몸이 덜 깬 상태에서도 그는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빗자루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매서운 바람 속에서, 여름에는 먼지로 목이 칼칼해지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는 묵묵히 문 앞을 쓸었습니다. 그 짧은 10분의 시간이 그의 하루 전체를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아침의 현관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밤새 쌓여있던 공기, 해결되지 않은 생각, 어젯밤의 피로, 모든 보이지 않는 찌꺼기들이 바로 그 문 앞에 고스란히 쌓여있다. 그것을 쓸어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도 어제의 흔적 위에서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다. 심리학적으로도 아침 첫 행동은 하루의 리듬을 정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속도가 결정됩니다. 이병철 회장이 한 작은 행동, 즉 문 앞을 쓸어내는 동작 하나는 마음을 리셋하고 흐트러져 있던 리듬을 다시 맞추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그 행동을 통해 그는 마음을 가볍게 하고 하루를 준비하는 체계를 자연스럽게 세웠습니다. 수원 방직 공장이 세워진 뒤에도 그는 이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공장의 규모는 커졌고
직원 수도 많아졌지만 그는 변함없이 새벽 일찍 공장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때로는 직접 빗자루를 들었고 때로는 발끝으로 흩어진 모래를 정리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가 그 모습을 보는지 혹은 알아주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른 아침 중요한 해외 투자자가 예고 없이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병철 회장이 정문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런 일은 직원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청소가 아니라 오늘 우리 회사에 들어올 운을 깨끗하게 닦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투자자는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삼성의 여러 사업장에서는 아침 정문 청소가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직급을 막론하고 관리자든 연구원든 먼저 온 사람이 문 앞을 한번 쓸고 나서야 업무를 시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과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집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현관을 쓸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먼지가 쌓인 문턱은 하루의 첫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깨끗하게 닦인 현관은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아무리 바쁜 아침이라도 단 3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그 3분이 하루의 리듬과 집중력,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새롭게 만드는 기적 같은 시간이 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현관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복은 깨끗한 공간을 좋아하고 정리된 마음에서 흐른다. 아침의 빗자루질은 단지 먼지를 쓸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루를 맞이하는 마음을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문 앞으로 나가보십시오. 젖은 걸레로 바닥을 한번 닦고 문턱을 쓸어내십시오. 불과 몇 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의 하루가 바뀌고 당신의 삶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기운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원칙을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 설명합니다. 작은 문 하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왜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 원리를 구체적인 5가지 법칙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현관을 쓸어 올리는 습관이 하루의 운을 여는 첫 단추라면 밤의 태도는 그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강조했습니다. 밤에 미뤄둔 일은 아침의 기운을 무너뜨린다. 이 원칙은 단지 사업의 철학이 아니라 하루를 다루는 태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하니까 내일 정리하지 뭐. 택배 상자 하나쯤은 괜찮겠지. 신발이 조금 흐트러져 있어도 괜찮겠지. 그러나 그는 그 말 속에 깊은 위험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내일로 미루는 순간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다음 날의 기운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 가장 강렬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밤의 쓰레기는 아침의 운을 막는다. 이 한 문장에는 그의 경험과 통찰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밤은 하루의 감정과 기억, 그리고 밀린 생각들이 가장 많이 쌓이는 시간입니다. 그 찌꺼기들이 가장 먼저 쌓이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현관입니다. 가방을 두고 신발을 벗고 택배 상자를 올려두고 잠깐 둔 물건들을 그냥 두고 들어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임시물이 모이는 곳이 현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둔 채 하루를 마무리하면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다음날 아침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반드시 현관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청소가 아니라 내일의 기운을 준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해결해야 할 것을 내일로 넘기면 내일의 나를 배신하는 것이다. 어제의 흔적을 남겨놓은 차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는 없다. 이 원칙은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단순히 깔끔함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밤에 현관을 정리한 직원들은 아침의 집중력과 태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밤에 방치된 흔적이 많은 직원들은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고 흐름이 둔해졌습니다. 그는 하루의 성과가 이런 아주 작은 습관에서 이미 절반 결정된다며 자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밤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문 앞의 모든 흔적을 치우는 것입니다. 택배 상자, 봉투, 신발, 가방. 그 어느 것도 문턱을 넘기지 않게 하십시오. 특히 문 앞 바닥은 반드시 비워두십시오. 기운은 비어있는 곳을 통해 흐릅니다. 둘째,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보기 좋기 위한 정리가 아닙니다. 하루의 혼란을 밖에 두고 들어오는 마음의 절차입니다. 오늘 있었던 복잡함을 신발과 함께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셋째, 내일의 기운을 부드럽게 맞이할 작은 상징을 두는 것입니다. 작은 화분 하나, 깨끗하게 접어둔 현관 매트, 혹은 조용한 느낌의 작은 조명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것은 의식의 앵커가 되어 내일의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나 3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태도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여기서 끝내고 내일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명확한 심리적 신호. 이 신호는 마음을 정돈하고 기운의 흐름을 다시 세워줍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내일을 바꾸고 싶으면 밤을 다스려라. 밤을 게을리하면 아침의 운은 들어오지 못한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현관으로 나가보십시오.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작은 상자 하나라도 그대로 두었다면 그것은 내일의 마음을 무겁게 할 작은 돌덩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를 치우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내일의 기운을 가볍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며 현관에서 시작되는 5가지 인생의 원칙을 하나로 묶어 설명합니다. 단순한 정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바꾸는 구조로 전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집과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질문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관 하나가 어떻게 사람의 기운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며 결국 인생까지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서쪽 빛을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쓰레기 봉투 하나, 흐트러진 신발, 서로 정면으로 마주보는 문, 그리고 아침과 밤의 습관까지.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 흐름을 평생 실천하며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용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쌓이고 문 앞에서 흩어진다. 이제 그가 남긴 5가지 법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수나 미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작동하는 실천적 구조입니다. 첫째, 빛을 다스려라. 특히 서쪽에서 들어오는 강한 빛은 사람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공간의 생기를 빼앗는다.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면 빛의 성격을 조율하라. 대나무발, 얇은 커튼, 낮은 화분 등 작은 장치 하나가 공간의 기운을 바꾼다. 둘째, 어제의 흔적을 문 앞에 남기지 말라. 쓰레기 봉투, 택배 상자, 무심코 놓은 물건 하나가 내일의 기운을 가로막는다. 밤에 미룬 태도는 아침의 흐름을 깨뜨린다. 어제의 것을 어제 안에 끝내는 태도가 곧 신용이다. 셋째, 신발을 가지런히 두어 마음의 질서를 세워라. 흐트러진 신발은 흐트러진 마음을 비춘다. 신발을 반듯하게 두는 그 짧은 순간이 하루의 중심을 세운다.
작은 질서가 큰 신뢰를 만든다. 넷째, 문과 문이 부딪히지 않게 하라. 정면으로 마주보는 문은 보이지 않는 긴장을 만들고 관계의 기운을 소모시킨다. 작은 화분 하나, 부드러운 천 하나, 가벼운 파티션 하나로도 충분히 완충할 수 있다.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피어난다. 다섯째, 아침을 여는 의식과 밤을 닫는 의식을 만들어라. 아침의 청소는 복을 깨우는 의식이고 밤의 정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선언이다. 아침과 밤의 리듬이 갖추어지면 하루 전체의 질서가 세워진다. 이 5가지는 단지 집을 정돈하는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태도, 한 가정의 질서, 한 조직의 문화, 그리고 한 인생의 방향을 세우는 법칙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큰 변화는 거대한 혁명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가장 작은 문턱에서 시작된다. 그는 평생을 두고 문 앞이라는 공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문 앞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하루의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낮은 곳을 다스리는 사람이 높은 곳을 얻는다. 작지만 반복되는 행동이 결국 인생을 움직인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시작되는 그 첫 관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남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집의 구조도, 환경도, 재산도 어느 정도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문 앞을 정리하는 태도, 아침에 현관을 쓸어 올리는 태도, 신발을 가지런히 두는 태도. 이런 작은 태도 하나가 당신의 운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내일 아침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막혀 있던 기운을 움직이고 삶의 흐름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보십시오. 내일 아침 현관 청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신발 정리하겠습니다. 단 한 줄의 다짐이 당신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또 누군가의 삶에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필요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삶을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